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냥 글자를 쓰는 방법이 있고, 도형을 그리자 이거지, 도형.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글 상자를 클릭한 후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입력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표도 있고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들이 몇 개 보이는데, 도형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써 있는 건데 어떤 건 가로로 줄이 쳐져 있거든, 세로로 줄이 쳐져 있어요.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요. 아니면 일반 네모 있죠, 네모 직사각형. 입력에 가보시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둘 다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그린 거하고 네모를 이용해서 그린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커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죠, 문단 기호가. 하나는 없어요.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쓰면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백날 써봤자 안 들어가요. 여긴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게끔 써있는 자리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반 도형에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누르시면은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클릭하는 순간 똑같아져요. 이렇게 놓은 것이 글상자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가로 글상자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라는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제목을 써서 얘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도형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형 안에다 글자를 쓴 거를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가운데 정렬을 하자 이거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글자를 크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서 똑같이 크게 했어요. 글자를 크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도형 안에다가 네모 박스 안에다 글자를 쓰는 거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테두리에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하고 마우스를 어떨 때 클릭하는지 잘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I자처럼 돼 있을 때, I 지금 일자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요럴 때는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데 요렇게 화살표가 나타날 때 있어요. 화살표가. 그때는 글자가 아니라 뭔가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클릭하면 박스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가 하나 열려요. 컴퓨터는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자,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선 모양이라고 있어요. 선.
선이 있는데 종류를 두 줄짜리를 넣어도 되고요. 두 줄짜리. 뭐 선의 색깔도 있죠. 선의 색깔도 다른 색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뭐 빨간색도 있고 무슨 색도 있고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 둥글게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둥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반원으로 해볼 거예요. 반원. 이게 반원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서리가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둥근 모양이라고. 이렇게. 근데 얘를 완전히 동그랗게 깎는 거, 얘를 반원이라 그래. 반원. 이렇게 깎이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밋밋하게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제목 안에다가 이렇게 제목 주변으로,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선만 이렇게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채우는 것도 있어요. 채우는 거. 이 안에다가 우리 지금 책을 보면은 그 안에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면색을 예를 들어서 뭐 회색을 집어넣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에메랄드 블루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에메랄드 블루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색깔을 자, 지금 138쪽에 보시면은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을 쓰고 나서 이 꾸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137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137쪽 보시면은요, 도형은 도형인데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을 우리는 글상자라 그래요. 이 글상자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개체 속성을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요. 137쪽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은 글상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개체 속성을 선택한 다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그 개체 속성이 떠요. 지금 책에서는 그 137페이지 5번에 어디 그 여백에다가 글상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라고 하세요. 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똑같은 메뉴가 뜨는 거니까.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세요 라고 돼 있고, 그냥 저는 더블 클릭을 하세요 라고 한 거고요. 같은 메뉴니까. 그럼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저 기본이라는 메뉴 있죠. 기본, 제일 앞에 있는 기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기본 메뉴에 가시면 크기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크기 고정. 크기 고정을 선택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크기를 이렇게 막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넓게도 할 수 있고 좁게도 할 수도 있고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은요 못해요. 못 건드려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X로 나오잖아. 여기를 크기 고정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크기 고정 풀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제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면 개체 수성 기본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글자처럼 취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저 상단에 제가 그냥 기본으로 글자를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정렬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떠다녀요. 마우스로. 근데 정확히 가운데 놓고 싶으려면 참 애매해요. 그럴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가운데 탁 들어와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 체크하고.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글자. 크던 작던 글자가 되니까 우리가 글자를 정렬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블럭을 선택을 하거나 해서 얘를 대신에 이 도형 자체를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외에 여기에도 밑줄을 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밑줄을 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오른쪽 정렬, 왜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라는 게 지금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요 밑에 쯤에다가 우리가 지도를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지도.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저 상단에 보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기 마당. 이 그리기 마당을 누르시면은 잘 보세요. 그리기 조각이라는 게 있고 클립 아트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기 조각에 보시면은 교통에 도로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도로.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뭐 사거리를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사거리를 그려놓고 그렇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유턴 금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뭐 횡단보도를 그리고 도로 표시형도 만들 수 있고 뭐 직진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운송기구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오토바이 여기다 오토바이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그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에 제가 이걸 그려봤는데요. 마치 고등학생 보는 책에다가 동화책 실려 놓은 것 같아요. 안 이쁘더라고. 이거는 진짜 그래픽 작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 몰라도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애들 그림 같이 막 이런 게 보이니까 되게 흉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지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세요. 네이버 네이버에 있는 지도를 클릭하라고요. 그럼 지도에 어디를 찾습니까? 묻죠. 그러면 현재는 여기가 중부센터가 마포에 있지 않습니까? 마포에 있으니까는 이 마포역 주변으로 나와요. 어떻게 여기 자동으로 마포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 여기 들어온 인터넷 선이 있잖아요. 인터넷 선. 인터넷 선의 위치를 보면은 얘가 용산인지 마포인지 청량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성안당이라고 한번 써보죠. 뭐 성안당. 성안당을 딱 검색해 보면은 여기 있네. 파주시 문발로라고 있네. 네이버 지도 오셔가지고 성안당이라고 쓰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성안당이
성한당 안경원, 뭐 성한당, 뭐 성한당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중에 A라고 되어 있는 게 성한당인 것 같아요. 문발로 112. 똑같네, 뭐. 요거 성한당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닫기 단추 누르시면은요, 성한당 여기 보이고요. 화면을 좀 넓혀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한당을 자세히 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성한당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뭘 눌렀냐면 A를 클릭을 했어요. A를 클릭을 했는데 그때 여기 상세 보기를 하겠느냐 라고 해서 상세 보기를 누르겠다 그러면은 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상세 보기 누르면 이렇게 동네가 뜹니다. 자, 일단은 이 창이 떴단 말이에요. 요거요. 여기 성한당. 이 성한당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그러면은요, 화면을 넓혀서 보셔야 돼요. 왼쪽에 요런 목록이 뜨면 보기 싫으니까는 목록을 닫았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이 창은 마우스로 비비면, 드래그하면 움직이고요. 여기다가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고, 예. 확대를 시키니까는 여기가, 보세요, 이렇게. 세종 삼거리, 문발로, 신남로, 뭐 이렇게 산남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좀 줄여서 볼 거냐 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죠. 요 정도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지용도로 보면 어떨까요? 지용도. 위성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위성으로 보면 좀 그렇다. 일반으로 보면 어떨까요? 일반? 위성으로 보면은 위성에서 보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못 찾을 것 같아, 이러면. 근데 일반으로 보면은 어때요? 대충 어느 동네인지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77번 지방도로고, 예. 자, 그러면 요 정도 화면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이 그림을, 이 화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한글 2013 화면에다가. 이때 F12번 오른쪽에 보시면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엔터 위에 쭉 저 위에 보면은 F12번 오른쪽에 PRTS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프린트 스크린 키. 이거는 뭐냐면 현재 보이는 화면을 복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면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글 2014에 와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하면 돼요. 붙이기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 상에는 이 화면을 지금 그대로 한글 2014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때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하는 얘를 한번 눌러요. 뭐 두 번 눌러도 되고 뭐 한 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누르고 나면은 이 현재 보이는 화면이 그림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윈도우 전에는 도스라는 화면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걸 딱 누르면 프린터로 화면을 짜르륵 찍었어요. 도스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프린터로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스크린이지, 화면을 인쇄한다 그래서. 그런데 윈도우로 넘어가면서 야, 인쇄하지 말고 얘를 저장을 해라, 복사를 해라.
그러면 이제 한글 2014에 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그러면 착 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커서가 그 동그라미 안에서 안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커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예, 동그라미 안에서. 예. 그러면 요 밖에 뭐가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복이란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문단보를 보셔야 돼요. 꼭 문단보를. 보기에 가서 이 문단보가 안 보이면은요. 예. 어디로 빠져나갈지 난감해요. 그래서 문단보를 꼭 보셔야 요 엔터 표시가 보이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엔터, 마지막 엔터 자리에다 놓고 엔터를 따당 치면은 이렇게 또 늘어나거든요. 여기다 놓고 우리가 붙이기를 누르면은 그 그림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저 밑에도 뭐 지저분한 거 붙었고요. 저 위에도 네이버에 가서 뭐가 이렇게 설명되어 보이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이 그림을 뜯어 고쳐야 돼요. 좀 뜯어 고치는 방법은요, 보세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그림에 관련된 메뉴가 쭉 떠요. 그림을 클릭을 하면 그림과 연관된 메뉴들이 쭉 뜨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시잖아요. 그럼 여기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자르기. 얘도 글자처럼 취급하셔도 돼요. 자르기 옆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있죠? 자, 자르기를 눌러가지고요. 먼저 한번 보세요. 자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손가락 두 개로 겹쳐놓은 것처럼 이걸 크롭이라 그래. 크롭. 옛날에 사진을 인화를 했는데 사진 옆에 같이 찍힌 사람이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거든. 예, 그게 크롭이에요. 이거 자르는 거예요. 자대고 그냥 쫙 자른단 말이야. 자, 자르기를 클릭하고요. 여기 8군데 모서리에다 놓고 이렇게 비비면은요, 밑에 것도요, 이 옆에도 보기 싫은 거 있으면 옆에도 이렇게 차세요. 이렇게 왼쪽에도. 자, 보세요. 됐잖아요. 위에 것도 좀 더 자를까요? 요 정도만 잘라도 정확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그려 넣어줘야죠. 이 지도를 보고 야, 이 지도가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야, 무슨 지도니 이게? A가 뭐야? 당연히 성한당 출판사가 A라고 되겠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한당 출판사인지 무슨 뭐 길버 출판사인지 영진 출판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아까 여기에 있는 성한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성한당이요. 이 성한당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요렇게 해도 돼요. 이 그림도 참 좋네. 아까 네이버에 가서 성한당을 클릭을 했지 않습니까? A를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상세보기를 누르면 상세보기에 성한당만 이렇게 싹 보이거든요. 여기 위치가 요만큼이라고. 그럼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나머지는 제가 또 자를 거예요. 자르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먼저 보세요. 자, 요렇게 잘랐잖아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지도랑요, 아래에 있는 지도랑 차이가 뭐냐면은요, 여기는 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C도 보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여기는 요것만 달랑 보였잖아요. 그렇죠? 지도는 비슷하죠? 내용은 똑같아 보이죠? 근데 여기는 A, B, C 이런 게 보여서 좀 지저분하고, 요건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얘를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하는 방법도 좋고, 얘를 상세보기 눌러가지고 그 화면이 열린 거,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화면을 가져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가 성한당 출판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동글뱅이 쳐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입력이라는 곳에 가면 동글뱅이 있는데 이거 타원, 이 타원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먼저 보세요. 채우기가 좀 허옇게 칠해주니까 안 보이니까 색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약간 두툼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강하게 강조한 거죠. 예,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아까 요거 있어요. 가로 글 상자 클릭하고 성안당이라고 쓰면 되고요. 요건 이렇게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되고, 요것도 선을 없앨 거예요. 선을 없애면 됐죠? 여기 박스가 있었는데 이 박스가 아까는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을 아까 여기 두 줄로 그린 것처럼 얘도 도형을 선을 없음하면, 선 없음을 해주면은 선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성한당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성한당이다 라고 해주고, 가급적이면 여기다 뭐 넣어주면 좋아요? 성한당 주소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우리 책에는 주소가 나와 있죠? 약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요걸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디든지 그런 건 있어요. 센터 소개에 오시는 길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센터를 모르는 사람은 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약도죠? 이거 약도잖아요. 이렇게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34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올시다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애기들 낙서해 놓은 거 장난쳐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림하고 이거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기 마당에 들어가면 이 뭐 도로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려도요, 사실은 우리 요거처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지금 대충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굵은 선 들어가면 되고, 이걸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자, 먼저 자,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지도 그리는 거, 약도 그리는 거를 조금은 허접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 되겠더라고.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도형 그리는 거는 우리가 해봤는데, 그 밑에 도서출판 성한당 위치 일시 쓰는 거 있죠?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서출판 성한당 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문발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36에 3 일시 6월 30일 13시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써있고, 도형은 좀 크기를 줄이시면 뭐 상관이 없는 거고. 클릭이 또 안 되네요. 클릭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있는 거 있죠? 네. 걔가 약간은 기차 그림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자, 이 샘플 문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볼게요. 9장에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약간은 기차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도형이 없죠, 또. 이런 도형이 없잖아요. 이렇게 각진 도형이 없잖아요. 이거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죠. 또 책에는, 이 책에는 얘가 또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책에는. 이것도, 얘가 또 이렇게 겹쳐 있고. 책에는 이게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져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책에는요. 예. 여기서 화살표도 좀 빠져있죠. 화살표 이렇게 들어갔네, 이거는요. 예, 우리 약간 책하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런 도형도 그려야 되고요. 도형 뒤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요 글자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요거는? 이거는? 특수문자에 있죠? 예. 자, 먼저 이거부터 해봐야죠, 뭐. 이거부터 여기다가. 교차처럼 취급하셔도 되고, 커서가 안 들어가. 글자처럼 치고 이거 첫 번째 거 가운데 아니요 밑에 이 도형이 쉽지가 않아요. 자, 먼저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는 다각형을 갖고 그리는데요. 이거는 마우스로 그리면은요, 이렇게 그려져요, 막. 난리를 치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 시작자리 있죠, 시작자리. 네. 여기다 딱 클릭하면 되고요. 중간에 ES 키를 누르면 그냥 그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뭐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린 요령이 뭐냐면요, 클릭하고요, 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근데 삐뚤빼뚤 그리면 안 되겠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똑바로 그려져요. 그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꺾을 거예요, 대각선을. 근데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내 편한 대로 그리는 거고, 요 정도 그리면 되죠,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Shift 키 누르면 똑바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요 거리만큼 가야 되니까 눈대중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무진장 많이 해봤어요, 저도요. 예,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보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는 다각형으로, 망쳐도 좋으니까 막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잘못 그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하고, 중간에 이상하다 그러면 ES 키 누르세요. 그리다 말고. 자, 보세요. 다시요. 얘를 막 그리다가, 에이 망친 것 같아, 막 이렇게 망친 것 같아, 그럼 ES 키 눌러버리고 얘를 클릭하세요. 지워버리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려보세요. 무진장 해봐야 돼요. 그건 쉬우네. 예, 이거는요, 하시다 보면, 우리 7살 때 동네 담벼락에다 낙서하고 돌아다녔던 거 생각날 거예요. 재밌어요, 이 낙서하는 게. 연필로 그리는 것도 있어요, 연필로. 연필 모양은요, 내 맘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또 연필은. 연필도 있어요.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 기 수업 내용을 올려놨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다음 기 수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써있어. 보세요. 요거. 수강 로드맵이라고 요렇게 이제 네. 예, 지금 분기에는 이번에 이제 4분기에는 동영상 편집합니다 라고 써놨고, 내년에는 포토샵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그 테두리선이 있잖아요. 테두리선. 이게 뭐, 이건 파워포인트로 한 건데 아래 한글도 가능하죠.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먼저 이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이 도형을 어떻게 그려요? 여기 있네. 입력에 가서 네모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둥근 모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겼죠. 자, 얘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은요 그대로 복제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글자 쓰는 거는 글자 넣기 누르면 글자 들어가거든요. 그럼 네 군데 커서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동영상 편집과 제작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는 2015년도 4분기.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글자를 크게 하는 거야. 뭐 내 마음대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꾸미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가지고요. 화살표는 또 여기 있어요. 여기 화살표 있거든요. 요거요.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뭐 하면 돼요?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벌써 어떻게 됐어요? 착착착 그려가고 있죠? 이게 저는 무진장 해봤으니까 이게 손에 익어서 잘 되는 거잖아요. 처음 하시면 막 숨 넘어갑니다. 답답해서. 근데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노동판에 가서 몸으로 때우듯이 이거는 몸으로 안 때우면은요 절대로 못해요. 이건 나이와 성별과 학력과 이거 전혀 무관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 무진장 해보셔야 돼요. 여긴 모든 수업 내용은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다 로드맵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요. 예, 다 만들어서 다음 기회는 무슨 수업합니다 라고 써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 그런 식으로 다 여기다 글자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 그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은요 제 컴퓨터 안에 자료를 갖고 있어요.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로드맵 수강 로드맵이라고 있죠.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이렇게 그려 넣었잖아요. 이렇게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이걸 다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글자 다 써가지고 그래갖고 얘를 뭐로?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만든 건 그림으로 저장 못하나 이거? 다 돼요. 얘를 저장을 할 때 인쇄를 하죠. 인쇄를 할 때 저 끄트머리에 가보면 그림으로 인쇄가 돼요. 얘는. 그래서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요 뭐라고 해볼까? PNG로 저장해볼까? 바탕화면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 그러면 저장이 됐고요. 한번 보세요. 요거죠? 이거 아니다. 이미지 여기 있네. 여기 됐잖아요. 그럼 요거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얘를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주변에 싹 지워버렸죠?
이런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보셔갖고 지금 저렇게도 하네 뭐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러시려면 뭐부터 이거부터 잘 그리셔야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을 인터넷 창에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얘를 그림으로 저장해요. 또 파워포인트는 저장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래 한글에서 그림 저장하는 거하고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저장하는 거 좀 달라요. 다 알려드릴 테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채워야죠.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로 채울 거냐 이거지. 빨간색 노란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거기에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거 뭐 이렇게 김포 평야 같은 그림이 보이네. 그림으로 채운단 말이야. 그림으로. 그럼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우리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받았죠. 한글 2010. 거기 9장에 가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있네. 회사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거지. 자, 보세요. 들어왔네.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요, 자 먼저 보세요. 내 컴퓨터에 내문서 있죠. 내문서 안에 한글 2010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 9장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예,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것이 그로설라문에 어디냐면은 142쪽이 되겠죠? 142쪽.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제가 네모를 이만큼 그렸어요. 네모를 그렸는데, 이 네모를 제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냥 두자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으로. 어떤 그림으로 채울 거냐면은, 내문서 안에 한글 2010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 책 데이터 받은 거 있단 말이에요. 첫날. 그거를 여시면은, 우린 9장이거든요. 지금 9장. 9장에 가서, 그림이 있네. 여기 뭐, 이런 거 있네. 회사 3, 이거. 얘를 선택을 하고, 넣기를 누르는데, 이 그림이 큰 건지 모르죠. 아까 회사 3이라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636짜리 그림이에요. 해상도가. 즉 이 화면에 요렇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한글 2014에다 네모를 그려놨는데 이 크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볼게요. 바둑판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보세요. 예쁘게 안 나와. 밑에 여기 건물 자동차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둑판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크기에 맞춰서, 원래 크기에 비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원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얘를 넓게 하니까 어떻게 돼? 넓게 하니까 그림이 사이즈가 딱 요만한 건데 좌우가 좀 벌어졌죠. 자,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이렇게 맞추라 이거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원을 그려가지고요. 원을 그려가지고 이 원 안에다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제 USB 메모리에 제 얼굴이 있을까요? 여기에 사진에 가면은 여기 제 얼굴이 있을래나요? 예.
여기 있네. 예,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예, 제 얼굴 나타났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진이 동그랗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낫잖아요. 직사각형 사진 가져오는 것보다는. 자,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 도형이 네모든 동글뱅이든 다각형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각형으로 그리던 뭐 사각형으로든 그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려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야죠. 그 채우기 그림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채우고자 하는 그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 문서에 있었다 이거. 내 문서에. 내 문서 어디? 한글 2010에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도 9장에 있었다 이거. 9장. 그러니까 그림이 종류가 많네요. 메뉴 1도 있고 메뉴 2도 있고 뭐 저기 보니까 회사 3도 있고. 근데 회사 3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식 배열로 설정을 하면은 이 지금 제목 라인만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 도형이 크면 보이는데 도형이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오기 너무 힘드니까는 크기에 맞춰서 가져올 거냐 이게. 크기에 맞춰서 딱 들어왔네. 근데 크기에 맞춰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림이 배경이 세로로 돼 있으면 이렇게, 얘가 가로로 돼 있으면 이렇게 적당선에서 맞춰서 그럼 그냥 그림을 가져오면 안 되냐 이거야. 그냥 그림을 어떻게 입력해 가서 그림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이거야. 여기 보세요. 직접 그림을 가져와도 되죠. 그림을 직접 가져와도 된다고. 근데 이런 모양새에다 맞추는 거는 직접 가져오면 못 그리거든요. 얘를 귀퉁이를 잘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 반원을 그리면 반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렇게 가져오려고 싶은데 그냥 그림을 가져와갖고는 얘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네모나 원이나 이런 도형을 그려가지고 그 그린 도형 안에다 채워라 이거야. 채워라. 그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메뉴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와라 이거지. 그림을 가져와라. 어떤 그림을 가져올 건지는 책에 있으니까. 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요 찾아오시는 길을 여기다 이렇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치고 여기다가 뭐 동글뱅이도 그려 놓는 것 같은데 동글뱅이를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지는데 여기다 이왕이면 색깔을 꾸미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도형에다가 색깔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세요. 책에서는 그라데이션 하라고.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얘를 더 작게 줄여도 되고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밑에다는 뭐를 그려야 돼요? 약도를 그리는 건데 약도는 입력에 가면 그리기 마당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노면 표시라는 거 뭐 도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직접 그리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냐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그렸네요.
선을 그렸네요. 선을 이거로 안 하고요. 여긴 직선 있죠. 직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그리고 또 어떤 건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한 이만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선으로 대충대충 그린 것 같아.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 여기도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도로라는 거죠. 도로요. 뼈도 말던 작업한 것 같아요. 그게 147페이지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흉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흉하잖아요. 공룡 스케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그림에 가시면은요, 여기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형 클릭해 보면 개체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개체 선택을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면 이걸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그러면 보세요. 얘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의 선의 굵기를 굵게 하고 선의 색깔은 이런 색을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일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 그린 것만 해도 한 10대 개 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그리려면 귀찮으니까 개체 선택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한꺼번에 드래그를 하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할 거고 굵기는 한 3mm 정도 주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굵어졌네. 너무 두꺼운가? 2mm. 약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놨죠? 한꺼번에 그려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는 성안당 건물이고 여기는 문산 가는 길이고 여기는 서울 가는 길이고 서울 가는 길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서울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선을 없애고 채우기 없애면 자 서울은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문산. 여기 문산 가는 길, 여긴 서울 가는 길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 그려 넣어야죠. 건물은 어떻게 해줘요? 그리기 마당에 가면 여기 기타 도로 어디 갔어? 건물 자, 노면 기타 교통 그 다음에 운송기구 자동차 어디 갔지? 집 모양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만 잔뜩 있네. 집을 찾아야 되겠죠. 건물 찾아가지고 여기다 그려 놓으면 되지. 예, 일단은 여기 책에 한번 볼까요? 지금 147페이지 보시면 제가 선을 그려가지고 얘들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크게 작게 꾸미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약도, 교통이 아니라 약도를 찾아야 되겠네. 약도가 어디 있어? 약도 있다. 약도 건물에 가면 있네. 근데 책에 보니까는 성안당이 제일 커. 자기들 건물이 제일 크대. 어떤 걸 해볼까? 저 성안당 그림이 있나? 관공서. 아,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그린 것 같다. 여기다 이렇게 득하니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게 자기네 건물이래.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하나 있어. 뭐 정보센터도 있고, 뭐 시너스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해? 여기 조그만 건물로 잔챙이만하게 이렇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크게 그리고
옆에 있는 회사는 출판사들 작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 여기도 길도 있어요. 약도의 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뭐 성한당이라고 쓰면 되고. 자, 지금 모양새 나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도 드릴 수 있어요. 예. 먼저 이것부터 그리세요. 이거 직선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직선 가지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직선 가지고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막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체선택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블럭 잡아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볼 거예요. 예. 그럼 저장해요?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그려봐야지 뭐. 무진장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긴, 방법이 없어요. 긴.